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나요? 네, 농촌을 책임지고 있는 농가 그리고 그 인구수가 지금 나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는 여러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부족했던 일손을 보충해 왔는데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이들의 입국이 힘들어지면서 일손 부족 역시 더욱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주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구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슈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농촌의 일손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는 어제 오늘 들려왔던 얘기가 아닌데 네. 이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더 심각해진 건가요? 10년 전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예.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인력이 훨씬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농촌 고령화 인구 비율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농촌 일손 부족은 가속화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의 현 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가 통계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농가와 농가 인구 수가 모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농가 수를 보면 2011년 116만 3천호에 달하던 수치가 꾸준히 하락해서 2019년 100만 7천호까지 떨어졌고요. 다행히 2020년에는 103만 6천호로 반등하긴 했습니다. 농가 인구 수도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농가 인구 수는 어떻게 줄었는지도 전해 주시죠. 네, 같은 조사를 통해서 네. 이 집계됐던 농가 인구 수를 보면요. 네. 2011년 거의 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8년 동안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19년에는 224만 5천 명까지 떨어졌고 2020년엔 231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문제는 남은 농가 인구의 고령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노령 인구로 분류를 하는데 이 농가의 노령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 청년 농부들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여전히 농촌의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 조사를 좀 보니까요. 2011년에 집계된 농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33.7%로 집계가 됐는데 계속해서 높아지다가 2019년엔 46.6%를 기록해서 8년 동안 무려 13%나 올랐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소폭 하락해서 42.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장 일을 많이 해야 할 40세 미만 경영주가 있는 농가 수가 2019년에는 6,859가구로 20년 동안 79.3% 급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파른 농촌 인력 고령화 추세라면 앞으로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0년에는 농가 인구 가운데 59.7%가 농가의 노령 인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가 인구 10명 가운데 6명이 65세 이상인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 농가에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일손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이 계절 근로자 제도와 그리고 고용 허가제를 시행을 해왔는데요. 우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뭐냐? 이 외국인 근로자가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서 최대 90일까지 우리나라 농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2020년 상반기까지는 4,532명이 배정을 받아서 일손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고용 허가제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고용 허가를 받아서 국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근로자를 모집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기준 총 3만 1,37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거의 막히다시피 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고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4,532명의 배정을 받아서 일손 도움을 줬다. 뭐 이 예.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사실 이들 도움 없이는 농사를 못 짓는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과 이후를 좀 비교를 해보면 농촌 외국인 근로자 수는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연히 코로나19 이후에 이들을 고용하던 농가는 현재는 당연히 그러지 못하겠죠.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은 고스란히 농가들이 재배하는 농산물 공급량이 적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갔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농촌에서는 좀 다급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이미 우리 농가의 상당수가 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작물 재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256곳 가운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곳 91%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이죠. 또한 축산업 분야에서는 농가 120곳 가운데 44.2%가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가 내놓은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대다수의 농가는 짧은 고용 기간과 임금 부담 그리고 복잡한 신청 절차 등을 이유로 꼽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좀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도가 지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여러 사정상 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책도 한두 가지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노동력 관련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품목별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원인을 파악을 해서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조직화된 그리고 체계화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 경로를 제도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농업, 어업 이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 틀을 새롭게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컷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날 추워지면 김장하잖아요. 네. 예, 김장철 맞아서 배추 소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상 물가 얘기 저희 많이 하는데 가격이 지난해보다 너무 올라서 사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파는 사람도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배추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0.6%나 아주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인데 이전까지 계속해서 하락세였던 이 배추 물가를 생각을 하면 장바구니에 와닿는 그 상승폭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추 가격 상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김치 담그려면 배추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늘, 고춧가루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맞습니다. 다른 재료들 물가는 어떤가요? 사실 심심하게 먹으면 배추만 먹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배추만 드리면 안 물배추 드실 정도 거잖아요. 이런 거는 못 먹죠 저희가. 자 올해 생산량이 지금 말씀하셨던 네. 그 여러 가지 지난해보다 14%가량 줄어든 마늘 가격 1년 전과 비교해서 14.5%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무 있고 파 있고 고춧가루 이런 다른 재료의 가격 다행히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이죠. 예. 정부는 한파 그리고 병해로 채소의 물가가 치솟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에는 11년 만에 한파특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지난달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 대비 6.3% 뛰었습니다. 네. 농촌에 반복되는 인력 전쟁,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 밥상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농촌 일손도 늘리는 현실적인 정책 보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